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희태입니다. 최민한 유리 이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처음엔 유리 씨가 거의 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아이를 남편한테 놔두고 갔다. 그리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너무 고가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리 씨가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책임한 아내. 이런 책임을 되게 받았죠. 그런데 이제 유리 씨가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양육권을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제 최민한 씨 쪽에는 이제 뭐 시어머니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포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혼 과정도 좀 얘기를 했는데 가정 내에서 되게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다. 그리고 자기를 뭐 성적으로 약간 희롱하는 행동을 뭐 가족들 앞에서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리 씨가 지금 양육권 소송에도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한다는 건 사실은 법원에서 결정을 다 해주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더 서로 되게 상처를 많이 입고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나서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는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이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서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혼 계약서를 써가지고 가면 숙려기간 3개월 뒤에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 뒤에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숙려기간을 거치고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똑같으면 이혼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최민한 씨가 강남에서 뭐 성매매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민한 씨가 통화했던 녹취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강제추행은 이제 유리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성매매 부분은 사실은 거의 아마 처벌이 쉽지 않을 겁니다. 룸사롱이라고 하는 업소들도 다 합법적인 업소예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 현장 아니면 뭐 콘돔 같은 어떤 그런 물건들 그게 아니면 뭐 장부에 적혀있는 내용들 얼마를 주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성매매가 되는 거지 요즘에 아가씨 많이 나와요 뭐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성매매로 처벌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제추행은 드러난 사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원론적으로 그게 추행 행위고 그 다음에 추행이라는 게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증언의 어떤 신빙성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막 서로 법적으로 싸운 당사자라면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 사이 안 좋은 사람이면 서로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필터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도 처벌을 시키려면 꽤 많은 걸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육권 부분은요 일단은 유리 씨가 꽤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최민한이 그게 뭐 무혐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내를 둔 남편이 룸사롱 다니는 게 누가 봐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리하게 불리한 부분이 없냐? 아니 불리한 부분이 있죠.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과도하게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외로 중요한 게 양육권 결정에서 아이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년 동안 안 돌봤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게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이 사람들이 2022년에 혼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년 반 만에 이혼 소식이 나왔고요. 뭐 유튜브 채널들에서 얘기하기로는 유영재 씨는 원래 그 결혼 전까지 뭐 다른 여자랑 사실혼 관계였다가 갑자기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인데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영재 씨도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나온 기사도 있고 또 법원에서는 막상 유영재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혼인 취소는 제가 볼 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혼인 취소는 이혼이랑 달라요. 이혼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혼인이 됐고 그 뒤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면 혼인 취소는 혼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는 과정. 이걸 이제 혼인 취소라고 하거든요. 중혼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인 중혼이랑 혼인 취소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승은 상관없어요. 사실혼 관계라는 건 일방이 의사 통보만 하면 바로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사실혼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이혼 같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여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혼인은 성립했는데 이 혼인에 대해서 그 신뢰관계가 너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혼인 취소가 아예 안 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한 건 사실혼관계를 어쨌든 끝냈잖아요. 끝낸 다음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이거는 적법한 혼인이에요. 이혼은 가능해도 혼인 취소는 안 됩니다. 반면 만약에 이 사실혼관계를 해소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관계 여성은 오피스텔에 있고 선우숙 씨랑은 결혼해서 집에서 지내고 그러면서 가끔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중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